저는 오늘 제 인생에 남은 시간을 6개월로 통보받았습니다. 진료실 창밖은 따뜻한 초가을 햇살이 부서지는데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한겨울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폐암 4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서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이 고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는 게 의사는 아마도 의학적인 확률과 통계를 이야기했겠지요. 하지만 64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저에게는 그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폐암사기라. 6개월. 고작 6개월인가. 이 짧은 문장 안에 내 인생 전체가 압축되어 끝을 고하는구나.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소와 같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별거 아니래.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마 이 끔찍한 사실을 당장 아내에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옆에는 수액 링거를 끌고 힘없이 걷는 노인과 천진난만하게 깔깔대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최소한 내일이 보장되어 있겠지. 저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이제부터는 선물이 될 거라는 기묘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병실에 누워서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삶. 저는 문득 잊고 살았던 오래된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6개월을 과연 환자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은 숨겨지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주말 저녁 가족들을 모아놓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아들 내외와 딸은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치료법, 식이요법,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 같은 민간요법까지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당장 대학병원에 입원하셔야 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제일 좋은 병실로 알아볼게요. 아들이 거의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딸도 눈물범벅이 된 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치료받으셔야죠. 저희 아직 아버지 보내드릴 준비 안 됐어요. 온 가족이 저를 병실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살아남는 것만을 원하고 있구나. 내 남은 시간이 어떻게 보내지기를 바라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구나.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치료받으시는 게 저희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야 저희가 마음이 편하죠.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말에서 묘한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정작 저는 남은 생을 병실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소비해야 하는 걸까요? 밤이 되자 아내는 잠든 척하는 제 옆에 누워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척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은 끊임없이 제게 치료라는 단어를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건강을 되찾고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아들이 다시 와서 입원 수속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전 10시까지 예약 잡아놨습니다. 내일 같이 가시죠. 저는 그 서류를 조용히 접어 아들의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원에 가지 않겠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렇게 여유로워할 때가 아니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 삶의 마지막 결정만큼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한다. 자식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내 마지막 6개월을 가져가게 둘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결정이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부터 잘 들어보거라. 이 순간 저는 평생 가장으로서 가져왔던 그 어떤 책임감보다 더 무거운 제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난 64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20대에 취직해서 40년 동안 한 회사에 헌신했습니다. 아들, 딸 교육시키고 집 장만하고 아내에게 생활비 대주고 성실한 남편, 책임감 있는 아버지라는 훈장 같은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정작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요. 어릴 적 꿈꿨던 세계 일주. 퇴직하면 혼자서 배낭 메고 남미의 잉카 유적지를 가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낚시를 좋아해 작은 배 한 척 사서 바다를 떠돌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은 나중을 위해 미뤄두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중에 돈을 모으면, 나중에 애들이 독립하면. 그런데 그 나중이 왔을 때 제게 남은 것은 폐암 사기 6개월 시한부 통보였습니다. 내가 병실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면에 취하여 숨만 쉬고 매일매일 잠만 자면서 마지막을 기다린다면 가족들에게는 그저 투병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슬픈 기억만 남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남은 6개월을 나를 위해 움직이며 생각하며 산다면 그들에게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산 아버지라는 자랑스러운 기억이 남지 않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온몸이 쇠약해져 창백한 얼굴로 병실에서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6개월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남은 힘을 쏟아부어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기쁨을 만끽할 것인가?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환자가 아닌 남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고통을 참고 의무를 다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행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가족들을 다시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들, 딸과 며느리, 그리고 눈이 퉁퉁 부은 아내까지 모두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원하지 않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과 싸우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료 없이 어떻게 병과 싸워요? 치료가 곧 싸움은 아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병실 침대에서 주사를 맞으며 싸우는 대신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면서 싸우겠다. 내 남은 6개월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들로 채우면서 이 못된 병균들을 비웃어 줄 거다. 저는 제가 노트에 적어둔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아내와 함께 2주간 제주도 올레길을 걸을 것이다. 20년 전 결혼 기념일에 약속했던 일이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남미가 아닌 일본 오키나와라도 좋다. 따뜻한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하루 종일 앉아 있을 거다.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러다가 몸이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힘들어지겠지. 하지만 그 힘듦이 병실 침대에서의 힘들보다는 여행지에서의 아름다운 피로이기를 바란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분을 느껴야 한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힘들면 돌아올게. 하지만 지금은 나에게 이 6개월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후회 없이 살다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교훈이자 선물이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가족들은 더 이상 입원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약해 주었고 며느리는 여행에 필요한 짐을 꼼꼼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내가 제 옆에 누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내가 꼭 옆에 있을게. 당신의 마지막 여행에 내가 동행해 줄게. 저는 그 밤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은 없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병원 가운 대신 20년 전에 사두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6개월 시한부 환자가 아니라 설레는 여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짐을 들고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결의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6개월의 선물을 열기 위해 세상으로 나섭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제부터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에필로그를 쓰기 위해 지금 문을 열고 나갑니다.